지난 2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IS 추종자로 보이는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관광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벨기에, 독일 등에서도 비슷한 공격과 위협이 잇따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늘어나고 있는 전 세계 증오와 폭력, 그리고 또다시 테러의 공포에 휩싸인 유럽 사회.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특히 긴장감이 높아진 프랑스 파리를 온더스팟 글로벌 핫라인에서 연결합니다.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지만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시간 2일 토요일 밤 9시쯤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20대 청년이 에펠탑에서 가까운 세느강 주변의 지역에서 시작해서 비르하켐 다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광객과 행인들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르하켐 다리라고 에펠탑에서 직선거리로 한 600m쯤 떨어진 다리가 있는데요. 이 남단 가까운 곳에서 20대 독일인 관광객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흉기 공격에 독일인 20대 청년 관광객은 숨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영국인 관광객 그리고 60대 프랑스인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 에펠탑 자체가 워낙 많은 모든 거의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은 필수로 방문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비르하켐 다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인셉션 영화에도 등장했고 평소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기념 사진들을 많이 찍는 곳이에요. 관광객이 항상 1년 365일 붐비는 곳이고요. 한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도 테러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더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도 뭐 그 테러의 대상이 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콘서트나 이런 사람 많은 장소는 좀 안 가게 되려는 것도 있고 해지면 약간 좀 빨리 들어가게 되려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범행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르망이라는 20대 청년인데요. 처음에 범행을 할 때 신은 위대하다 아랍어로 그렇게 외쳤고 범행 직전에 X 온라인상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자신을 아랍어로 IS 전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고 굉장히 진절머리가 난다. 2016년 아르망은 IS에 실제로 합류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돼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4년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친이 10월쯤에 아르망의 상태가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우려를 경찰에게 전달까지 했다고 해요. 감시체계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됐고 이번 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프랑스 사회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현장에 가보셨죠?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폴리스라인은 그날 밤새 새벽 과정에서 이미 제거가 됐고요. 빗자국도 사실은 파리가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다 씻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공포는 여전하죠. 파리는 전체가 20개구로 이뤄져 있는데 이번에 테러가 발생한 지역은 15구입니다. 파리 중산층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주지이고요. 주재원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오후 5시만 되면 깜깜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시간 이후에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진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에펠탑 테러 사건 이후에 프랑스의 방송사가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프랑스 국민의 81%가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특히 35%는 매우 걱정이 된다고 답을 했고요. 프랑스인 84%가 테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C'est d'avoir des informations comme ça, peut-être qu'au fur et à mesure, il y en aura de moins en moins. Ce qui peut être inquiétant, c'est l'image de marque de la France. Les touristes vont peut-être annuler leur voyage, ou surtout à 1 an des Jeux Olympiques. Bon, c'est pas très engageant pour les touristes. 프랑스 당국에서 일정 기간마다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한 통계를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반유대주의 사건이 1,800건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에 1,500건 넘는 반유대주의 사건이 보고됐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1,800건 정도인데 10월 7일 전쟁 이후에 1,500건이니까 그야말로 급증을 한 거네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지나서 한 지방의 고등학교에서 또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젊은 청년이 또 신은 위대하다라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적 성향의 발언을 하면서 고등학교 교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상당히 프랑스 사회에서는 큰 충격이 됐었죠. 테러 안전 경보가 최고 단계로 높아진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방 공항들도 거의 테러 위협이 계속 발생해서 부분 폐쇄가 잇따라서 발생했었고, 루브르 박물관 폐쇄됐었고요. 베르사유 궁전은 여러 번 폐쇄가 됐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게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이었는데요. 10월 16일 날 40대 불법 체류자, 튀니지 국적의 40대 불법 체류자가 총기를 난사해서 도심 한복판에서 스웨덴인 2명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남성도 이슬람 극단주의적 성향의 남성으로 알려졌었고요. 2015년도였죠. 파리 도심의 연쇄 테러, 굉장히 그 세계 충격이 컸는데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2015년 11월에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테러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프랑스, 그러니까 파리 시내와 그 근교의 7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했고요. IS, 이슬람 국가, 그 테러 단체에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다음날 밝혔죠. 그 당시에 숨진 사람의 수가 130여 명에 달하고요.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300~400명 정도의 프랑스 시민들이 당시에 큰 피해를 입었었고, 그날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날 밤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모든 국경이 닫혔었고요. 프랑스에서 부분개혁령이 선포됐는데 그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선포됐던 일이라고 해요. 테러가 났던 식당 중에 하나는 사실 저도 종종 가는 그 캄보디아 식당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당인데 굉장히 일상에서 이용하는 그런 장소들에서 테러가 무차별적으로 일어났고 인질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프랑스 파리 시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포용적인 그런 이민 정책을 써왔고, 전통적으로는요 굉장히 그 유럽 내에서도 무슬림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유대인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쉥겐 조약에 의해서 유럽 EU 국가들 사이에서는 국경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같은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불법 이민자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민자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불법 이민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극단주의 성향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회 불만 세력으로 변질되기가 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약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너무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위험은 조금 더 강도가 높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With the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and the polarization it causes in our society, with the upcoming holiday season, there is a huge risk of terrorist attacks. 여기서는 명절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즌에 굉장히 테러 위험이 전 유럽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시피, 이런 연말 시즌에 테러 위험이 고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공포심,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잖아요. 지금 카운트다운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 개회식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좀 테러 위험 더 노출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센강 자체를 각국 선수단이나 대표단이 입장하는 무대처럼 사용을 하겠다. 배를 타고 6km 정도 들어오면서 센강에서 선수단을 맞이하고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가 지금 상상을 했을 때 그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통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보안이 괜찮을까 하는 우려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발 사건에 의해서 파리시가 그 개회식의 일정이나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바꾼다는 발표는 없고요. 프랑스 파리의 명물로 알려진 400년 전통의 부키니스트라고 부리는 노천서점들을 올림픽 기간 즈음에서 철거하겠다고 했거든요. 노천서점에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러리스트가 숨길 수 있다. 그래서 안전의 위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파리 경찰의 철거 이유예요. 다만 그 노천서점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파리의 전통이고 파리다운 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건 안 된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파리시나 파리 경찰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한 상태여서요. 아마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에펠탑 근처의 무차별 흉기 테러도 그렇고 사실은 이 위험인물 명단에 있었지만 재발을 막지 못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다. 라는 비판들이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무슬림과 유대주의 사회 간의 긴장감 그리고 극단주의 성향 사람들이 더 어떤 범죄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그 국제 정세상의 원인 등으로 인해서 위험인물들에 대한 자유를 제약하더라도 사회의 안전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